화이트 진로 2022년 3분기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7%가 증가했습니다. 크게 성과가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6,75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2.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2.4%로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재고 관리가 좀 그렇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출 원가는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해 가지고 매출 총이익은 더 좀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 빼니까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상으로는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스르풋은 어떻게 산출을 해내느냐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1.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게 증가했으니까 원재료 가격도 분명히 상승이 됐을 건데 제품 판매 가격이 더 인상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정을 확인해 분석하면서 확인해 보는 그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르풋은 13.1% 증가했고요. 스르풋률은 0.4%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맥주하고 소주를 팔아가지고 이 0.4% 이 이익이 조금 더 낮다는 거죠. 운영 비용이 12.5% 증가해가지고 생산성은 0.01포인트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1431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보다는 85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의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거의 2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200억이 그 증가한 이 재고 금액에는 가공비가 배부된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회계는 원가 회계 산식은 이 재고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되는 로직이기 때문에 스르풋은 이 재고에 배부된 가공비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 스르풋 영업이익이 원가 회계 이익보다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재고 잔액만 공시할 게 아니고 이렇게 흐름 내역으로 향후는 공시해야 될 것이다. 그 밑바탕에는 스캡틱시즘이라는 이 전제 조건을 깔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원가 회계에 의한 재고 회전율과 그 다음에 이 스르풋 재고의 회전율은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재고에 이 가공비를 제거한 스르풋 재고로 산출을 하나, 그 다음에 이 원가 회계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구하나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입증은 되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비교를 계속 해볼 것입니다. 또한 이 비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가 다른 경우에 분명히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스르풋율은 0.4%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이 역방향 흐름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을 세웁니다. 분석 경험상. 이 경우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으므로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루프율의 상승도 제품 가격이 상승했다. 이것으로 그 데이터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이게 가중평균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가중평균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중평균이 더 정확한 거거든요.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12.71%인데 재료 비율이 57.5%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 압력, 인상 압력이 7.3%에 해당하는데 제품 가격 단순 평균 인상률은 7.4%입니다. 그러니까 0.1%라는 그 차이에 의해서 이 영업이익이 더 낮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위에 있는 데이터를 지표를 데이터들이 말하자면 뒷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평균으로는 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할 때 가중 평균을 할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마침 맥주군하고 소주군하고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조금 그렇게 낮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한 4.1% 돈을 더 빌려 가지고 자금이 좀 딸렸던 모양입니다. 바람직한 가격 추이 평균은 단순 평균이 아닌 가중 평균으로 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개되는 데이터로 단순 평균으로 흐름만을 보는 것을 이제 한계로 한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경우는 추정 논리 입증을 위해 가중 평균이 가능하여 실행해 본 결과 제품 가격이 소폭 더 상승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맥주 소개를 따로 내고요. 원재료 주정이 이제 소주 주정인데 요게 이제 이 맥주가 22.3%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주정이 7.2%가 증가했는데 요 매입 비중액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36.62%고 이 주정이 63.38%로 이 금액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는 맥주 하이트는 국내 맥주 경쟁 시장에서 이 소주보다 좀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한 35대 65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중 평균을 내버리면은 이게 더하면은 요거를 더하면은 가중 평균 인상률이 계산이 되는 거죠. 요거에다가 이제 원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가격 압력 상승률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요 전체 이 변동된 것만의 이 단순 평균, 이 제품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만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더라도 변동된 것만 여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7.4%. 그래서 제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이 추정한 논리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뒷받침해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소표 가격 인상이지만 소비자들은 비싸게 인상된 쇠주를 마신다. 저도 옛날에 습관이 들어가지고 소주를 쇠주 한잔 합시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쇠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남에 가서 먹으면은 기본이 이제는 소주 한 병이 6,000원이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5,000원입니다. 이게 이제 강남이 벌써 1,000원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소주 가격은 여기 보면은 참이슬
내수가 7.9% 출고 가격이 인상됐고 수출은 13.7%가 더 크게 증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는 소주가 말하자면은 히트 아이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맥주는 역시 많이들 카스 쪽이죠. 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9.2%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2.5%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총 제조비용 중에서 가공비가 약간 내려갔습니다. 42.7%에서 42.5%로. 그래서 이 재료 비율이 57.5%로 요게 0.2%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로 이렇게 되죠. 근데 원재료 가격 상승 이 가공비만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손익의 합리성을 추정을 했을 때 제품 가격이 조금 더 올랐다. 이것 때문에 소폭의 영업이익이 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차이인데 회사는 스루프 쪽은 WCAI에 그냥 상품을 다 포함시킵니다. 왜 전체를 보기려고 하고 전체 회전율을 보고 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회사는 가공비가 배부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요거를 이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2단계까지는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현금 흐름표 내역이 주석을 비공개해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건비가 3,453억 원이 집행이 돼서 16.3% 금액이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50명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난 결과 이 3개월간의 누적 평균 임금은 1억 1,100만 원이고 연말까지 1억 3,8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 뭐 일반 삼성전자나 대기업 제조업체보다도 엄청 높은 평균 연봉을 하이트 진로는 받아가고 있다. 소주 팔아가지고 월급도 많이 주고 있네요. 소주값 올려놓고 말이죠. 주정 가격 올랐다고 해가지고. 근데 뭐 본인들은 많이 안 올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들은 인상률이 많이 올랐죠. 광고 선전비를 조금 줄였네요. 네. 이게 좀 그렇게 상황이 안 좋다고 보더라도 조금 이 경영성과가 막 크게 이렇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을 대부분 뭐 어떤 리스크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50명이 뭐 많은 숫자 같진 않지만은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밀려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3분기까지의 실적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2조 1천억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재고가 15% 정도 증가한다고 보면 원래 3분기까지 한 19%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3개월 동안에 조금 그래도 줄이도록 노력을 한다. 이 수급 관리,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재고가 15% 증가한다면은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번에 분석하면서 계속 한 2년 가까이 우리나라가 인플레 속에서 있다 보니까 원가 회계는 가공비 배부 자체가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반대적으로
스루풋은 인플레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 그러면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감안하더라도 한 2조 원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단단히 어떤 말하자면 어떤 포장 단위의 출고가 견적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원가 회계는 210만 원에 했다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는 200만 원을 받아도 8만 3천 원은 남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제한가보다도 이제 94,850원을 깎여가지고 이렇게 좀 예상하는 영업이익보다는 줄지만은 일단 뭐 이것도 어디 뭐 납품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좀 벌 수 있겠냐 그러면은 결국은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목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남았는데 5.5% 정도 증분을 못 지키겠습니까?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생산량 조절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매출액은 생산량 조절을 통해 가지고 회전율을 10회전으로 상승시킨다면은 실제 매출액이기보다도 실제 매출액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생산을 줄여서 재고를 줄였다고 한다면은 총 제조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매출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조 2천억 원, 아니 229만 원 정도 매출 효과가 나서 한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100만 단위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 스루풋 회계 쪽은 원가 회계에서 얘기하는 선형 예측보다도 이 회전율과 그 다음에 이제 이 1순위 전사 목표 이 스루풋율,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것도 이제 변화를 줘 볼 수도 있는데 가격은 더 인상 안 시킨다고 보고 재고 관리만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 하는 점을 그래서 회전율을 5.5%만 증가시켜도 매출액은 6% 약간 비선형적인 그런 변화를 나름대로 계산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점까지 조금 장점이라면 장점이랄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2,75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연말 대비 크게 떨어지지 않았죠. 다른 제조업체보다는 뭐 경기가 어떻든 경기가 불경기라도 우리는 불경기 때도 소주를 많이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으면 또 기분 좋다고 해서 또 소주 많이 마시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이트 진로라면은 소주 마실 때 우리가 소맥을 하는데 외국인들도 뭐 이제 먹방 방송에 이제 한국의 소맥이 이제 인기인 줄 알고 많은 여성분들도 소맥을 하고 뭐 그러는데 소맥을 할 때 하이트 진로니까 하이트하고 이 진로하고 소맥을 해야 되는데 꼭 카스하고 진로하고 해요. 왜 그렇게 관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요즘은 하이트가 뭐 테라를 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슬 낮자 해가지고 테슬라라고 해서 이제 강남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하이트 진로 쪽에서 테슬라. 그런데 그거를 말아 먹어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러거든요. 카스하고 꼭 진로하고. 근데 카스하고 롯데에서 나오는 롯데 칠성음료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처럼 옛날 경월소주였죠, 강원도. 그거하고 섞어 먹어도 또 맛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카스 더하기 참이슬 요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잠깐 저도 소주 파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50.86%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8.12%, 외국인이 13.15%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괜찮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하이트 진로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